오늘은 어머니가 가보고 싶은 한국에 왔다가 자신이 어머니를 구했다는 소식을 듣고 울었다는 미국 여성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이자벨라예요. 어머니는 자식에게 있어 언제나 그리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막상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많은 이들이 좀 더 잘해드릴 거리라며 후회하죠. 아주 큰 후회와 자책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바 모습, 대한 거 등 더 억울한데 그 이유가 조금 특별하다고 하는데요.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순간을 마주해요. 어떻게든 버티지만 역부족일 때가 있죠. 그래도 인생은 살아가야 하니까 또 다른 삶의 이유를 찾으며 살아가요. 그게 인생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까지 그랬습니다. 전 미국에서 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아빠는 제가 너무 어릴 때 돌아가셔서 제 기억 속에 아빠와 추억은 없습니다. 그래도 전 잘 자랐어요. 아빠의 빈자리를 제가 느끼지 못하게 엄마가 친구처럼 다정하게 대해줬거든요.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기에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전 여전히 엄마와 함께 살았어요. 미국은 성인이 되면 독립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통 부모님들은 외진 주거 지역에 사시죠. 반면 저 같은 젊은 사람들은 직장 때문에 도심으로 나가고 싶어 해요. 하지만 전 그럴 수 없었어요. 제 모든 인생을 함께 살아온 엄마를 혼자 내버려 두고 떠날 수 없었거든요. 도심으로 가는 게 서로를 위해 더 나을지 고민한 적도 있어요. 도시로 간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엄마에게 생활비를 보내줘도 충분했으니까요. 어떤 게 더 나을지 정하지 못한 채 저는 한동안 고민에 빠졌어요. 그렇게 그날도 연봉이 낮다는 거에 아쉬운 생각이 들면서 출근했습니다. 출근해서 한참 업무를 보고 있는데 옆집 제이미에게 전화가 왔어요. 평소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는 아니라 조금 당황했죠. 그녀의 말은 그랬어요. 저희 엄마가 정원 정리를 하다 갑자기 쓰러졌대요. 옆집 제이미는 마트에 가려고 차를 몰고 나오던 찰나였다고 전했죠. 당황한 그녀는 차에서 내려 다급하게 저희 엄마에게 뛰어왔다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엄마를 흔들었죠. 하지만 정신을 차리지 않았대요. 차로 병원으로 이동하는 게 나을까 고민도 했지만 급대가 출동하는 게 가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구급대를 불렀고 엄마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니 빨리 병원으로 가라는 전화였습니다. 전 당황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도심으로 떠나지 않은 걸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본 엄마는 병원 침대에 누워 다양한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의식은 돌아왔지만 얼굴은 창백하고 쇠약해 보였죠. 아침에 집을 나올 때 엄마 모습은 다른 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만난 엄마는 오랜 시간 떨어져 있다 다시 만난 것 같았어요. 수척해진 모습으로 절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의사들은 엄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심각해 보인다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확인하려면 1년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죠. 저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대답했어요.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엄마가 쓰러졌고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병원에 누워 있었으니까요. 전 엄마가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하루가 지날수록 엄마의 상태는 더욱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어요. 검사를 했지만 뚜렷한 소견은 없었어요. 무력하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 엄마의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제가 회사에 가 있을 동안 엄마를 봐줄 사람들이 있다는 점이었어요. 엄마와 저 단둘이 살았기에 제 회사가 멀었거나 엄마가 집에 있었다면 불안한 마음에 업무도 제대로 볼 수 없었을 테니까요. 의료비는 점점 쌓이고 있었어요. 늘어가는 걸 아는 만큼 걱정이 쌓여갔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불할 능력이 부족했거든요. 하지만 죽음의 문턱에 다가가는 게 눈에 보이는 엄마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있었지만 하루가 다르게 건강이 나빠지는 게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희망의 끈을 잡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전 그 끈이 제 손을 빠져나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시간이 흐른 후 의사들이 저희 엄마의 병명을 알려줬거든요. 엄마는 희귀한 질병에 걸렸어요. 지금 현존하는 유일한 치료법은 수백만 달러의 비싸고 위험한 수술이었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했죠.
가능한 모든 방법을 연구하고 친구는 물론 친지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어요. 기부금은 충분하지 않았고 시간은 부족했습니다. 결국 이렇다 할 시도도 못한 채 엄마의 건강은 악화되고 그렇게 하늘나라로 떠나셨어요. 어떻게든 전 엄마를 살리고 싶어 밤낮으로 일하고 다양한 방법을 찾아봤지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죠. 오히려 그동안 입원했던 비용과 약값 등의 진료비는 이미 억 단위가 넘었어요. 결국 엄마는 돌아가셨고 말도 안 되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집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엄마를 떠나보내고 저는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슬러야 했어요.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진 느낌. 울고 싶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절망 속에 빠진 거죠. 무기력하게 친척 집에서 보내고 있었어요. 회사도 나가지 못하고 방구석에서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적막함이 싫지만 누구도 만나기 싫었거든요. 의미 없이 TV 화면을 돌리는데 한국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자동으로 화면을 응시하며 외면하려던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엄마가 제 곁에 없다는 게 실감났어요. 엄마와의 추억이 하나둘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간호하고 병원비를 대며 힘들고 허망했던 시간의 기억이 아니었어요. 항상 집에서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며 한국에 한 번쯤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던 사실들이 떠올랐습니다. 평소 엄마는 제가 출근하면 집 안에 혼자 있는 걸 좋아했어요. 활동적인 성격이 아니라 늘 집안에 계셨죠. 그때 친구가 되어준 게 바로 TV였습니다. 익숙한 미국보다 다른 나라 방송을 즐겨보셨는데 그중 유독 한국 방송을 좋아하셨어요. 제가 본 드라마는 없지만 엄마에게 들은 드라마 줄거리는 많았습니다. 미국 드라마와 다른 점은 사랑 이야기였어요. 대부분 미국 드라마는 사랑과 별개로 잠자리를 같이 하는 내용으로 진행되거든요. 하지만 한국 드라마는 달랐습니다. 남녀 간의 관계에 사랑을 우선시하는 한국의 드라마는 정말 로맨틱하게 느껴졌어요. 엄마 역시 그런 부분에 매료되어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셨죠. 현실을 마주하는 건 생각보다 슬펐습니다. 몇 시간을 엄마 생각을 하며 울었는지 저도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한참을 울고 더 이상 울음도 나오지 않았을 때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한국에 가야겠다. 정말 이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참 신기해요. 왜냐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도 그 답을 아직 못 찾았어요. 그냥 이렇게 방구석에 있으면 안 되겠다. 엄마가 가고 싶던 한국에 가자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어떤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엄마처럼 한국에 관심이 있거나 드라마를 즐겨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죠. 그래도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가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남은 재산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모은 돈과 집을 팔아 병원비를 충당하고 다행히 남은 돈이 있었거든요. 일을 당분간 하지 않아 생활비로 사용했기에 조금 줄어든 상태였어요. 그래도 한국에 가긴 충분했습니다. 무엇을 할지 결정도 안 하고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어요. 언제 돌아올지 생각하지 않아 돌아오는 비행기 표는 끊지 않았습니다. 물론 숙소도 정하지 않았어요. 한국, 그리고 한국의 가장 발달한 도시인 서울에 간다. 이렇게만 생각했으니까요. 실오라기 같은 희망의 빛이 저에게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알 수 없는 기분에 휩쓸린 채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엄마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이후 많은 일들이 벌어졌었죠. 그리고 전 마음을 다잡지 못해 갈팡질팡했고요. 지금도 생각나는데 그 폭풍 같은 시기를 지나며 잠잠하지 않았던 마음이 이상하게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고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엄마와의 추억을 떠올리고 있었죠. 그동안 한 번도 머릿속으로 떠올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엄마가 저에게 했던 한국 드라마 관련된 내용이요. 그런데 이상하게 차분히 떠오르는 머릿속의 엄마와의 대화는 생각보다 세세하게 기억났습니다. 한국에 가면 어디에 가고 싶고 무슨 음식을 먹을 거라며 설레는 목소리로 했던 말들이요. 엄마는 하늘나라로 갔지만 사실 제 마음에 함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든든했어요. 그리곤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래, 난 혼자가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비행기에서 내려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엄마에게 듣던 것처럼 한국은 상당히 발전한 나라였습니다. 신기했어요.
처음 도착한 나라고 평소 관심도 없던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마치 엄마와의 추억 때문에 선택했던 한국은 저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것 같았어요. 그냥 공항에 내렸는데 말이에요. 한국이라는 그 나라가 주는 느낌 자체가 좋았던 거죠. 엄마와의 추억이 깃든 곳이니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묻고 물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긴장했던 것과 다르게 서울을 찾아가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었고 한국 사람들은 친절했으며 대부분의 거리에 영어로 된 설명이 있었거든요. 저는 해외여행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은 최초의 해외여행이었죠. 그게 한국이라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도착하자마자 제 마음은 다시 힘들어졌을 것 같아요. 한국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는 내내 행복했어요. 엄마가 늘 즐겨보던 한국 드라마에서 나오던 한국어가 반갑게 느껴졌으니까요. 물론 전 한국어는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엄마와 집 거실에서 함께 보는 한국 드라마 속 한 장면 같았어요. 제가 걷고 있는 이 한국 도시를 엄마도 함께 보고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렇게 서울에 도착한 전 사전에 예약했던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서울엔 다양한 가격대의 숙소가 있었어요. 모두 쉽게 찾을 수 있었고 예약도 쉬웠습니다. 좋은 숙소에 머물고 싶었지만 전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더 머물지 결정한 것도 아니라 되도록 저렴한 숙소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괜찮은 숙소를 이용하는 것보다 저렴하더라도 여럿이 이용하는 곳을 선택하고 싶었어요. 낯선 곳에서 외롭고 싶지 않았던 거죠.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한 전 놀랐습니다. 사진으로 보던 것보다 청결했고 평점보다 더 친절했거든요. 엄마가 왔다면 분명 좋아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더 뿌듯했어요. 그렇게 배정받은 방에 짐을 풀고 잠시 앉았습니다. 딱 거기까지 기억나요. 그리고 눈을 떴더니 병원 응급실이었거든요. 전 너무 당황했어요. 병원이라면 정말 다시 오고 싶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왜 병원에서 눈을 떴는지 궁금하지 않았어요. 병원이라는 걸 안 순간 드는 생각은 하나였거든요. 대체 왜 하필 또 여기야? 접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엄마를 병원에서 그렇게 보냈는데 어쩌다 저까지 이곳에 와 있는 걸까 슬펐어요.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택은 나에게 달렸어. 저도 엄마처럼 똑같이 병원에서 있다가 죽고 싶지 않았어요. 그것도 처음 방문한 외국에서 말이죠. 그리고 병원이라는 자체도 아주 지긋지긋했습니다. 미국에서 엄마의 병원비로 모든 걸 잃었던 게 떠올랐기에 또 그런 일을 반복할 수 없었던 거죠. 특히 여긴 미국도 아니고 외국이라 전 더 긴장했어요. 미국에서 미국인도 비싼 의료비를 감당하지만 외국인은 더 심하거든요. 심지어 의료비를 절충해주는 과정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어 심각하죠. 그래서 한국 응급실에서 눈을 떴을 때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어요. 저역에 한국에서 외국인에 불과하니까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들어보니 제가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해 의식을 잃고 쓰러졌대요. 관리인이 게스트하우스 이용 방법에 대해 알려주러 제 방에 들어왔다가 쓰러진 절 보고 구급대를 부른 거죠. 그리곤 빈혈 수치가 너무 높다고 말씀하셨죠.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사실에 감사했어요. 의사 선생님 이야기를 차분히 듣던 전 고개를 들어 의사 선생님을 쳐다보았습니다. 병원비에 관해 물을 생각이었거든요. 제 입이 떨어질 찰나 저의 몸 상태를 마저 살핀 의사 선생님이 먼저 말을 하셨어요. 링거를 다 맞으면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요. 고개를 끄덕이고 혹시 병원비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가진 돈에서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병원 창구에 가 병원비를 정산하기 전 부족한 돈은 친척에게 도움을 요청할 생각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잘 모르지만 아마 10만 원 내외가 될 거라고 답했습니다. 전 놀라서 몇 번이나 물었어요. 10만 원이요? 정말로요? 미국은 링거 하나를 맞아도 한국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비싸요. 물론 병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최소 100만 원은 예상해야 해요. 거기에 각종 의료 서비스 목록이 더해져 얼마가 나올지는 예측하기 어려워요.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제가 실려갔던 병원은 엄마가 갔었던 미국의 병원보다 훨씬 크고 웅장했지만
오히려 병원비는 10분의 1 수준으로 저렴했어요. 그리고 한눈에 보아도 의료 수준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의료진의 움직임은 질서정연하고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죠. 미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라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오히려 미국을 능가할 만큼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엄마가 알았던 희귀병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가진 한국인 의사도 있었죠.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이 나오면서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흘렀어요. 돌아가신 엄마가 생각났거든요. 한국에 있었다면 더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부담 없이 받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었습니다. 한국이었다면 엄마를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지는 않았을 것 같았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실이 떠오르며 더 서글퍼졌어요. 엄마는 병마와 싸우며 마지막 날까지 차가운 병원에 혼자 누워 계셨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병원비를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 저는 늘 밤낮으로 일을 해야 했거든요. 다시 되돌릴 수 없지만 한국은 엄마가 저에게 준 마지막 선물 같아요.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지고 돈도 많이 없지만 제가 혹시 아파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가 있다는 걸 알려준 것 같습니다. 한국 여행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전 열심히 일하고 있죠. 차근차근 한국어도 배우며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가정을 이룰 거예요. 그땐 책임져야 할 사람이 더 많아지겠죠. 항상 건강해야 하지만 혹시 아프다면 건강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병원비를 걱정하는 미국은 더 이상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년이 걸리더라도 아파도 의료비 부담이 없는 한국에 살고 싶다는 생각에 오늘도 하루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와서 어머니를 떠나보낸 쓸쓸한 마음을 달랠 수 있었는데요. 특히 한국의 의료 서비스와 저렴한 병원비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같은 훌륭한 시스템을 알지 못해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다는 후회와 자책감도 느껴지는데요. 이자벨라가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는 만큼 이제부터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며 언젠가는 한국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날이 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후 한국을 방문했던 미국 여성 이자벨라 씨의 경험담이었습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